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런 그로프의 운명과 분노 책을 들고 왔는데요. 사실 처음에 선택할 때는 여기 있는 띠지에 있는 것처럼 버락 오바마가 뽑은 2015년 최고의 책이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운명과 분노의 주요 주제는 사실 600쪽가량이 되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로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결국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가 된다는 메시지랑, 그리고 치유를 통한 용서, 이런 것들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과 부부관계가 주가 되는 소재이긴 하지만 아주 다양하고 옆에 있을 법한 사람 관계부터 굉장히 특이한 인물들까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하는, 좀 오랜만에 책을 닫으면서 아주 재밌다고 생각한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소설가 그레고아르 들라크루처럼 좀 짧으면서 좀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극으로 치닫고 충격적인 이면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불안한 기운이 항상 있지만 반 이상 행복한 스토리였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점이 저의 흥미를 끌었고요. 결혼이라고 했을 때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는 아마 하나로 좁혀져서 그릴 수 있겠지만, 실제 결혼의 모양과 빛깔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통해서도 결혼과 부부관계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줘라고 벤 애플렉과 로자먼트 파이크가 나오는 그 길리언 플린의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같은 사건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으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도 운명과 분노 딱 두 파트로 나눠져가지고 남자의 시선, 여자의 시선으로 나눠져서 가 종종 생각나면서 소설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600쪽이지만 처음에 3분의 1 정도가 저는 가장 느리게 읽힌 것 같고,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엄청나게 붙어서 몰입도가 굉장히 훌륭한 소설 중에 하나였어요. 운명과 분노에는 방대한 소설의 양만큼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기억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소설의 뒷면에 적힌 것처럼 모든 이야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모든 관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그 노래의 가사에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제 운명과 분노는 제목과 같이 운명편, 분노편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운명편은 재밌긴 하지만 좀 뒤쪽 분노편보다는 느리게 읽히지만 저는 굉장히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항상 감돌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상으로 본다면 너무도 즐겁고 행복한 장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색조가 굉장히 단조롭고 좀 약간 좀 청빛, 회색빛을 띄어가지고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을, 혹은 음악이 자꾸만 반복되면서 불안감을 준달까?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주고, 이야기는 다양한데 굉장히 일관적으로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 그래서 흥미로웠던 것 같고, 무언가 굉장히 잘 써진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분노편에 가서 이제 퍼즐들, 제가 불안해했던, 그리고 그동안에 지독하게 남자 주인공의 로트에 대한 얘기만 있었다면 부인의 마틸드에 대한 숨겨진 얘기들이 나오는데, 반전이라면 반전이 있긴 있는데 이제 같은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생활에서도 저는 흥분해가지고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고, 그리고 전 그 담담하면서 마틸드가 로트의 감정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서 남편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런 그 대담함과 포용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리더십 같은 게 좀 말로 표현하기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외로우면서 그녀의 캐릭터를 더욱더 잘 이해하게 해주고 그녀의 행동에 공감이 가게 되었어요. 작품은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가볍거나 저속하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느낌이 팡팡 묻어나는 편인데, 아마 셰익스피어의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신화적 요소를 이용했다든지, 그리고 예술적인 지적임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인공 로트가 배우였다가 극작가가 되기 때문에 소설 안에서 그가 쓴 작품들을 살짝살짝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 구성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가 괄호 안에 가끔 나레이션을 삽입한 것처럼 하는 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근데 운명과 분노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뭔가 독자인 저까지도 안내해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생은 관계와 선택의 연속이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삶이 과연 진짜 오롯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관계가 굉장히 재밌고 인생 전반이 다뤄져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한데요. 주인공 로트의 절친 콜리와 마틸드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자 만인의 연인인 로트를 두고 마치 경쟁하듯이 주위에 머무는 것을 포함해서 마지막 분노편에서 이야기가 풀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억지스럽지가 않고 이야기를 따라 읽으면 누구나 그럴 것 같아서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고요.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당연히 부자들의 사립학교에서 만난 친구의 지인이고 대학교 친구들이긴 했지만 어찌저찌 사회적으로 빠짐없이 성공을 하는 그 인물들 모두가 성공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다양하지 않은 관점이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작가 로런 그로프는 그런 그들만의 특권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표지는 다 읽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바다, 그리고 파도, 그런 것들 중요한 장소이자 소재이거든요. 작품 안에서 굉장히 빈번히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되고 그리고 원서의 표지랑 같아요. 그 점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독서 토론을 한다면 이야기를 시작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는 작품의 분위기와 저를 독자로서 이제 끝까지 600쪽이나 되는 그 소설을 손에 못 넣게 끝까지 끌고 가는 이야기의 흡입력 그리고 재밌음 그리고 중간중간 원서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아름다운 문장들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약속했던 대로 이제 책 드림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 5명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리뷰한 운명과 분노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그레고아르 들라크루의 행복만을 보았다를 한 명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번에 리뷰했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랑 그 다음에 수상한 빵집가 52장의 카드라고 이것도 꽤 재밌는 환상적인 느낌의 소설이거든요. 이 2권을 한 분에게 드릴 테고 소로의 무소유, 월든과 그 다음에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책을 묶어서 한 분께 드리고 싶고요. 서평단 음모를 통해서 제가 받아낸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가벼우면서도 되게 휴머니즘이 묻어나는 재밌는 소설이었는데 집 떠나실이랑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 이렇게 2권을 또 한 분에게 증정해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설레어 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고책 거리에서 책의 낡음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테마를 고르면은 그분들이 서점에서 그 랜덤하게 책을 골라서 보내주시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봄에 받아서 보았었거든요. 설레어 함이라고 해서 이대로 제가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리지 않고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테마랑 그 안에 들어있는 책들이 구성이 잘 맞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5명을 뽑아서 책을 나눔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방법은 일단 왜 갖고 싶은지 어떤 책의 종류를 갖고 싶은지를 제 동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주일 안에 선정을 해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